디지구루의 렛츠고 잉크스케이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잉크스케이프를 학습할 디지구루 이견우입니다. 오늘은 잉크스케이프 다운로드와 설치하는 것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잉크스케이프는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 사용하는데 별다른 비용은 필요 없지만 어도비 같은 상용 프로그램하고 비교하면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에 약간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의미하게 복잡하기만 한 건 아니고 오히려 컴퓨터 공부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잉크스케이프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서 한글로 잉크스케이프라고 검색해도 되고 주소창에 직접 inkscape.org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만약 검색을 해서 들어왔다면 이 화면이 한글 화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한글화가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화면만 조금 벗어나도 곧바로 영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니까 홈페이지 설정은 영어로 바꿔주세요. 자, 보면 홈페이지 중단에 다운로드 now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지금 클릭하지 마세요. 이건 최신 버전을 받는 버튼이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잉크스케이프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학습하기 위해서는 버전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 버전을 받아서 설치할 겁니다. 그 전에 옆에 다른 버튼들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배너 그림들이 바뀌는 게 보이는데 이건 잉크스케이프 사용자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작품들입니다. 우리도 잉크스케이프로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상단에 현재 마우스 커서가 있는 다운로드 탭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면 밑으로 3개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게 현재 최신 버전 내려받기,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메뉴가 지금까지 나온 버전들 내려받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확장 기능들 내려받기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메뉴를 눌러주세요. 자,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2004년 최초 공개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3년 1.3 버전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1.3 버전 패치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다시 우측을 보면 우측 하단에 아까 우리가 눌렀던 버전스, 그 위에 1.3 버전의 세부 버전들을 나열한 리비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1.3 버전을 눌러주세요. 페이지가 또 바뀌었죠? 이제 페이지 중단을 보면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 운영체제에 맞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만약 윈도우 대신 리눅스를 설치했거나 매킨토시를 쓰고 있으면 알맞는 운영체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중앙에 윈도우즈 버튼을 누르면 이제 또 3개의 버튼이 나옵니다. 왼쪽부터 첫 번째 버튼은 윈도우즈 10에 설치된 윈도우즈 스토어에서 다운받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버튼은 64비트 버전을, 세 번째 버튼은 32비트 버전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윈도우즈 스토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보통 윈도우즈 스토어는 아예 활성화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강의에서는 64비트나 32비트 버전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설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걸 받아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운영체제 버전에 맞는 것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윈도우 11은 64비트 버전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윈도우 11을 쓰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64비트 버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윈도우 10 이하 운영체제를 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본인 컴퓨터 화면 좌측 하단을 보시면 윈도우 버튼 옆에 돋보기 버튼 혹은 돋보기 아이콘과 함께 이렇게 찾기 칸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DXDIAG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DXDIAG 이걸로 DirectX 진단 도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 실행하는 분들은 이 진단 도구를 실행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먼저 나옵니다. 거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같은 창이 나오게 돼요. 여기선 자기 컴퓨터의 하드웨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픽카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스템 정보 탭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운영체제를 보세요. 여기 윈도우 10 프로 64비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현재 제 컴퓨터의 운영체제 버전이 64비트 버전이라는 의미니까 홈페이지에서도 64비트 버전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운영체제가 32비트 버전이라면 32비트 버전을 받으면 되고요. 여기서 끝내기를 눌러서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맞는 버전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3개의 버튼이 또 나오는데 이건 설치 파일을 어떤 형태로 받을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exa 파일로 받을지, msi 파일로 받을지, 그것도 아니라면 무설치 압축 파일로 받을지 어떤 것을 받아도 실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크스케이프를 잠깐만 쓸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배울 거니까 무설치 압축 파일 말고 설치 파일로 받아주세요. 이 둘 중엔 msi 파일이 더 좋은데요. exe는 윈도우 프로그램들의 보편적 실행 파일이지만 MSI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 전용 인스톨 파일이라 이쪽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MSI 파일을 누르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만약 2초 정도 기다렸는데 다운로드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마우스 커서가 있는 클릭 히어를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설치 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인스톨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잠시 용량 확인이 끝나고 인크스케이프 설치 마법사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하단의 Next를 눌러주세요. 여기는 설치 화면입니다. 상용 프로그램에선 빠른 설치, 기본 설치 이런 식으로 쓰기 편리하게 설정해 놓지만 인크스케이프는 무조건 사용자 정의 설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네모 박스는 인크스케이프 구성 요소로 어떤 것들을 설치할지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설치하는 걸로 설정되어 있는데 전부 다 해서 500MB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전부 설치하는 걸로 해주세요. 하단의 로케이션에서는 설치 경로를 지정합니다. 기본은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저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해도 되고 다른 폴더나 드라이브에 설치하고 싶으면 좌측에 브라우저를 눌러서 설치 경로를 지정하면 됩니다. 경로를 지정했으면 하단엔 Next를 눌러주세요. 이제 설치 준비가 다 됐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단에 인스톨을 누르면 이제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인크스케이프를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 같은 기본 설정 화면이 뜨고 여기 상단에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지금 보는 것 같은 빠른 설정 탭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캔버스에서는 캔버스 모양을 선택하는데 현재 있는 기본에는 캔버스가 하얀색으로 나머지 부분은 회색으로 나옵니다. 다크 모드에서는 캔버스가 어두운 색이 되고요. 체커보드에선 화면 전체에 투명 표시 같은 영역이 나옵니다. 전체 흰색에서는 용지 크기 구분 없이 모든 영역이 전부 새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있는 키보드는 단축키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인크스케이프 디폴트 설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눌러서 코렐 드로우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다른 프로그램의 단축키 설정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쓰기 쉬운 단축키 설정을 따로 만들어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모양새는 인크스케이프 내의 아이콘 모양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하단에 예제가 있습니다. 모양새 설정을 바꾸면 지금 보는 것 같은 하단의 예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를 선택하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면 좋지만 우리가 함께 배우는 동안에는 기본 설정들로만 유지해주세요. 캔버스는 기본, 키보드는 인크스케이프 디폴트, 모양새는 클래식 인크스케이프, 다크모드는 꺼주세요. 이제 저장을 눌러서 두 번째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지 않고 직접 사용자 지원하기 탭을 눌러도 됩니다. 여기서는 인크스케이프를 후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크스케이프는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무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값 정도라도 후원하면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물론 하지 않아도 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선 시작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기존 파일들인데 여긴 최근 작업한 파일들이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제 작업물들이 표시되죠. 왼쪽을 보면 캔버스 사이즈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크기나 모양에 맞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되고 이 중에서 Shape Builders에는 도형의 기본 형태들도 템플릿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인크스케이프 사용법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지금은 프린트 탭에 있는 A4 포트레이트 아니면 하단의 New Document를 선택해 주세요. 참고로 우측 상단의 X를 눌러도 New Document를 누른 거랑 똑같이 처리됩니다. New Document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이런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인크스케이프를 사용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크스케이프 기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